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자고요. 법인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지방으로 확산되는 법인 아파트 거래. 부산에도 지금 봐보니까 2019년에서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8월에 물량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9월 8월에 제일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11월에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부산에도 688건, 546건, 570건, 734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대구도 361건, 381건, 485건, 776건 이렇게 법인 명의가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대전에도 273건, 256건, 262건, 563건 이렇게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전 작년 11월 매입 건수가 563건으로 연초 500구매요. 되고요. 부산, 대구 등 서로 급증세, 법인 시율 15에서 20% 수준으로 개인 양도시 4에서 42%더 낮아 종부세 대상 아닌 것도 유리.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택자 A씨는 부산에 투자용으로 집을 한 채 사러 갔다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산 아파트는 A씨 가구 구매에서 보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조금 높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최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체됐지만 집값이 상승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지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끌렸습니다. 그랬죠. 법인 명의로 하고 있죠.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 대표단지만 올랐다고 강북 소연도 작년 평균 7.7% 상승 1501개 단지 KB 시세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소형 아파트 단지 작년 시세 변동률을 보니 강남 11개구 7.8%, 강북 14개구 7.5%, 서울 전체 7.7% 상승했네요. 나홀로 아파트 등 서울 소형 단지들 시세가 지난해 평균 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강남권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제외하고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과 사뭇 다른 결과에서 주목됩니다. 정부 이런 발표가 계속해서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지만 그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저기 사회주의 국가나 중국처럼 뭐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KB 시세라든지 우리가 부동산 114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국가가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자체 민간 평가 기관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통계청에서 계속 허위 조작, 국가가 허위 조작으로 지금 내놓는 숫자가 다 뭐 깨진다고 봐야겠죠. 서울 1순위만 300만 명 당첨 높이려 청약통장 리모델링 활발하다고 하네요. 중도형은 추천 비중이 높았고 고액통장 갈아타기 급증세하고 있고요. 신청약 시스템 내달 분양가 재개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깎고 전기차 단지 새만금 개발 속도 낸다. 특별법 개정가 국회 통과했는데요. 연구기간도 임대료 감면 적용해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하고요. 제조기업 세국과 입주계약 체결했고요. 수질 오염 방지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5년 연장했고요. 외국인 처리 현장 등 특혜를 신설을 하겠다고 하네요. 새만금 입주 기간 기업들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또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중장기 발전 전략인 새만금 포스트 2020 개발 구상을 마련하려고 지난해 21개 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요. 정부의 역전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사과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전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기관들의 유치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에 입주계획에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분 감면 혜택이 국공유 재산 가액의 1%를 연구기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증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혜를 마련했고요. 하여튼 새만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향후에 계속 더 되어질 걸로 이제 예상되는데, 새만금은 우리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새만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개발 기간이 엄청 길고 그 투자 시간도 꽤 이게 길게 성공할 지역이라고 보는데, 새만금이 범위가 워낙 광대하고 넓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이제 새만금이 좀 아쉬운 점은 서울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달라붙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맹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만금이 평택쯤이나 충청남도의 그 경기도 사이쯤에 아마 있었다면 빠른 속도로 아마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2.16 효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17주 만에 하락했다 이렇게 뉴스가 잡혀졌네요. 부동산 114 조사를 했더니 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비강남 오르고 송파구는 보합되어졌다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1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는 이루어졌지만 상승폭은 2주 전 0.24, 지난주 0.15 등으로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